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뭐뭐 했나 보다와 뭐뭐는 것 같다 이 두 개의 표현을 비교 대조해 드릴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보다와 는 것 같아요는 모두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가 오나 보다, 비가 오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비가 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추측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네. 비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비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봐요. 이렇게 아직 내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시험에 합격했나 보다. 시험에 합격한 것 같다. 이런 추측의 표현이죠.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는 것 같다가 그 형태 변화가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조금 집중하고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큰 테두리 안에서 두 개의 표현의 차이를 보자면 나보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는 것 같다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을 모두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순서대로 예문을 들면서 또 형태 변화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안나보다, 앗었나보다, 앗은 여기서 엇도 되고 엿도 되지요. 그래서 어제 비가 왔었나 보다. 이럴 때는 어제 과거와 호응을 하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또 이미 비가 왔나 보다. 이렇게 과거로 왔었나 보다 또는 었었나 보다. 였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는 것 같다를 과거로 할 때는 은으로 바뀝니다. 는이 아니라 은으로 바뀌는 거죠. 은 것 같다 또는 니은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는을 은으로 또는 니은으로 바꾼 표현이 과거 표현이 됩니다. 어제 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오다에 니은 것 같다가 붙은 거죠. 또 이미 밥을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비가 왔는 것 같다나 이미 밥을 먹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엇을 넣는 것이 아니라 는을 은으로 교체해서 바꿔서 쓰는 것으로 과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서 지금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나보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만 못하고요. 는 것 같다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 모두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는 것 같다를 과거형으로 할 때 at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는이 은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추측할 때 현재 상황을 추측할 때 요 는이 그대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오나 보다, 지금 밥을 먹나 보다, 이렇게 나보다 그대로 쓰고요. 현재 상황. 또 는 것 같다도 비가 오는 것 같다, 지금 밥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그대로 쓰게 되면 현재 상황을 추측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모두 쓸 수 있고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쓰면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의미하는 것. 미래에 대한 추측 표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get을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나보다에다 get을 쓰게 되면 그거는 추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측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내일 비가 오겠나 보다 이상한 표현이고요. 이따가 이거 내일 미래에 있을 상황에 대한 추측, 이따가도 역시 미래의 상황에 있을 표현, 이런 경우에 이따가 밥을 먹겠나 보다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철수가 더는 못 참겠나 보다 라는 것은 바로 철수의 상태를
추론한 거예요. 철수가 지금 저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런 걸 보니 더 이상 그 한계 상황에 와서 더 이상 못 참을 건가 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추론의 표현일 때는 get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미래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추측. 이런 경우에는 시제와 상관없이 어떤 상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이따가와 같이 미래 시제, 시간과 관련돼서는 get을 쓰면 어색하고요. 어떤 상태, 상황, 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어렵죠. 네. 또 는 것 같다도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는이 을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get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점.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거는 리을을 쓸 수도 있고 앞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을 쓰는 거고요.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따가 밥을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이나 미래, 이따가처럼 미래 시간에 있을 일을 추측할 때 이렇게 을 것 같다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철수가 더는 못 참을 것 같다. 이럴 때도 그대로 을 것 같다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나보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시간과 관련될 때 get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추측, 추론을 할 때는 get을 쓸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미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점을 보자면 나보다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쓸 수 없어요. 는 것 같다는 직접 경험도 쓰고 간접 경험도 쓰고 어떤 단서로 추정한 내용에도 씁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보다를 쓰지는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연이가 노래를 잘 부르나 봐요. 이 말은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추측했을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내가 직접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간접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맥락, 글의 맥락을 보고 이 사람이 직접 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부르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집 음식이 맛있나 봐요. 요거는 내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어요. 또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았을 때 나봐요 라는 나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듣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도 그거를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먹어본 것에 대해서도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아주 그 완곡한 겸손한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고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재범이가 친구를 만나나 보다 라는 말은 내가 직접 그 재범이가 친구 만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재범이가 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 이거는 나 이미 예전에 재범이한테 들었어. 아마도 그 시간이 됐으니까 만나고 있겠지.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뭐 추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보다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닐 때는
경험한 사실일 때는 쓸 수 없어요. 그것만 다른 점인 거죠. 다른 모두 쓸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한 사실에는 나보다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연결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나보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근거로 한 추측, 일 때만, 앞에서도 예문 보여드렸지만 get과 함께 쓰이는 거, 주관적인 근거로 한 추측에는 쓸 수 없다. 그러나 는 것 같다는 모두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보다라는 거는 주관적 근거로 한 추측은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문을 볼까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는 걸 보니 비가 오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는 게 바로 객관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가 오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하는 것 괜찮단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일이 잘못됐나 봐요. 이럴 때는 내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내 느낌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색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안 된단 말이죠. 또 한 입 먹어봤는데 간이 맞나 봐요. 이상한 표현이죠. 내가 먹어봤는데 맞나 봐요 라고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먹어본 것, 직접 경험한 것, 그래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사용할 때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이 나보다입니다. 하지만 는 것 같다는 모두 사용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는 걸 보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좋고요. 제 생각에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느낌에 라고 얘기할 때 나보다 라는 말보다는 는 것 같아요 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입 먹어봤는데 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미각에 맞춰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같아요, 는 것 같아요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곡한 표현, 내가 직접 경험했고 확실한다고 생각됐지만 나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네. 이럴 때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표현할 때는 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그럴 때 사용하지 않아요. 이 옷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나의 주관적인 생각, 또 내가 직접 본 것이지만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는 것 같아요를 많이 쓰죠. 이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나는 좋아. 그렇지만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표현해야지. 이럴 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나의 미각은 나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을 써요. 지금 막 먹고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맛있어요 해야 되겠죠. 나는 기차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판단 이런 것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나보다를 쓰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이 옷이 참 예쁘나 보다. 이거는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또 이 음악이 좋나 보다. 이건 다른 사람, 영희가 이 음악이 좋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또 맛이 좋나 보다. 어머 잘 먹는 거 보니 철수가 이 맛이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곡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보고 추측하는 것.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는 기차가 편하나 보다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는 것 같다를 말할 때 단순 모두 다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둘 다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나보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표현할 때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라는 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쓸 수 없다는 것. 또 주관적인 근거로 한 추측. 요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관적인 근거 통하잖아요. 요런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나보다를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완곡 표현에도 나보다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는 것 같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때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을 것 같다로 그 형태가 변한다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는 것 같다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좀 복잡했죠. 문법 자체가 복잡한 내용이어서 설명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까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또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또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저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